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켈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슈퍼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분들,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리딩은 어느 누군가의 사랑 이야기 리딩입니다. 말 그대로 이 리딩을 찾아오신 어떤 누군가의 사랑 리딩이 될 텐데요. 본 리딩은 픽업 카드 리딩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 번호를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5분 정도 리딩을 들어보시고 이게 여러분의 에너지와 함께 가고 있다라고 느끼신다면 리딩을 끝까지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카드 덱 하나를 사용해서 리딩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뮤직 사용하시는 분들은 팟캐스트 들어가셔서 이 리딩 청취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에너지를 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의 에너지 한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타워의 역방향이 나오네요. 타워는 일단 무엇인가가 종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뒤집어진다면 어떤 종결이나 어떤 큰 사고나 이런 것을 겪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직히 이 에너지는 피한다라는 것을 좀 크게 의미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어떤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 것만 같아요. 뭐 이별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비밀을 털어놓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런데 이미 여러분이 그 대화의 내용을 짐작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자리를 계속 미루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사장님을 뵙고 미팅을 좀 하자고 하는데 사장님이 계속 그 자리를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은 급여를 올려달라 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사장님은 그걸 피하는 거죠. 급여를 올려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뭐든 간에 피한다는 것과 좀 관련은 있는데 지금 이 피한다는 것이 타워의 관점으로 볼 때 여러분이 이분 상대편과 이별을 현재 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상대편은 에이스 스워드 카드를 꺼냈어요. 에이스 스워드도 마찬가지로 잘라낸다 카드죠. 그리고 어떤 결심을 의미하고요. 이 상대편도 지금 현재로서는 역방향을 꺼낸 걸 봤을 땐 둘 다 엔딩과 관련된 무엇인가로 볼 때는 그 엔딩을 받아들이는 부분에서는 반대 입장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별할 때가 아니야. 우리는 끝나지 않았어. 라는 거죠. 혹은 여러분 쪽에서 지금 이 상대편의 이별이라는 것을 감지했다면, 즉 상대편이 나에게 이별이라는 것을 말해 올 것 같아. 그런데 그 대화를 피하고 싶어. 혹은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이별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직 준비가 덜 됐어 라고 할 때 지금 이 에이스 스워드 같은 경우는 이 상대편도 그걸 느끼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별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올 때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아직까지 나의 마음을 결정 내리지 못하겠어. 이별을 절대로 할 수 없어. 라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걸로 보여집니다. 자, 선택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에 대한 고민인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옆에는 지금 타워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 상태로 볼 때는 이게 솔직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볼 땐 여러분이 어떤 환경적인 요인으로 멀리 외국으로 나가게 되거나 혹은 여러분이 일하는 장소가 바뀌어서 뭐 지방으로 멀리 가야 되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여러분의 일생일대에 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서 우리의 사랑을 끌고 가는 것이 힘들다. 사랑만 강하다면 뭐 롱디도 상관없다라고는 하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얘는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두 분의 감정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이 관계가 힘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어떤 상황적인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윌이 뒤집어져 있네요. 아하, 그렇군요. 여러분과 이분
과의 관계에서 이분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멈춰져 버렸어 라고 느껴지시는 부분이 큰가 봐요. 숨막혀예요. 여러분을 보면 숨막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어떤 발전적인 부분을 가질 수도 없고 이전처럼 이렇게 서로가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나 봐요. 그래서 지금 나의 삶 자체는 완벽하게 멈춰져 버렸어. 그리고 흔히 말해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잖아요.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요 두 장의 카드, 이게 메이저 알카나잖아요. 심지어 메이저 알카나에서도 상당히 강한 에너지의 카드인데 요게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걸 보면은 아무튼 이별이라는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이별을 합니다. 뭐 상황이 되면 이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별은 피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이 관계가 멈춰져 있다라고 느껴지면서 이별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 쪽에서는 지금 무엇인가 긍정적인 여러분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선택권이라는 것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상대편은 오히려 뭐라고 할까요? 희망이 없어 보여요. 이 관계도 그렇고 뭐든 간에. 자, 여러분의 카드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9개의 스워드의 역방향입니다. 자, 9개 스워드는 일단은 여러분이 많은 고민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답을 못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9개 더하기 1개. 에이스 스워드는 하나잖아요. 이걸 2개 합치면 이제 10개가 되는 거잖아요. 종결, 결과론적인 무엇이라는 것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뒤집어져 있는 상태니까 결론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요. 상황은 있고요. 두 분이 이별이라는 것을 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이별이란 것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 1시간 뒤에라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카드들 중에 감정적인 카드들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진 않아요. 지금 어떤 감정이 흐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두 분은요, 관계가 말 없는 권태기 부부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서로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각자 방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예를 든 거예요. 결혼을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9개 스워드는 고민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답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외면하고 싶다라는 게 여러분의 아주 큰 포인트입니다. 뭐 이별이 됐든 대화가 됐든 다 일단은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있어요.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의 선택권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면, 예를 들어 나는 어떤 좋은 길이 앞으로 열려 있어. 그래서 나는 그 길을 선택하는데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이별이 전제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면, 내가 그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관계에서 죄인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걸 선택하고 싶지 않아 라는 말인 것처럼도 느껴집니다. 10개 컵이 뒤집어지네요. 자, 일단은 뭐 10개 컵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게 가족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냥 궁극적인 행복, 커플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10개 컵이다 보니까 정말 오랫동안 잘 지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커플이 시작이 됐을 때는 정말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 뒤집어져 있잖아요. 특히나 윌이 뒤집어졌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잘 가고 있던 차가 그냥 퍼진 겁니다. 이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10개 컵 정도면요, 이게 되돌리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솔직히 여기서 카드를 이렇게 꺼낼 법도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끝내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이렇게 거꾸로 꺼내놓은 걸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겁니다. 이 상대편에게 있어서 이 관계는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희망이 없다 카드가 나오네요. 희망이 없다.
우리는 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멈췄거든요, 관계가.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신락 같은 희망,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는 희망,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이렇게 벌어져 버렸어? 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외면을 하고 있고요. 상대편은 슬프기도 한데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가는 것은 멈춰진 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차가 한 천안쯤에서 퍼진 거예요. 그러면 뭐 레카를 부르던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에너지는 뭐냐면 우리가 서울까지 가지 말자라고 하고요. 그냥 그 퍼진 차 옆에 텐트를 2개 치고 그냥 거기서 사는 느낌이에요. 그냥 우리 여기서 그냥 살아버리자. 가려고 노력도 하지 말고 그냥 이 차를 고치는 것도 안 될 것 같으니 그냥 여기 그냥 이 차 천안에 살자 그냥 아예 아싸리.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서울로 가려는 의지가 없어요. 5개 동전의 역방향입니다. 일단은 동전이잖아요. 특히나 5개 동전은 금전적인 손실과 가장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로 카드 안에서도 금전적인 카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5개 동전은 말 그대로 재산이라는 것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카드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이 관계 때문에 가진 재산이 너무 없어. 많은 것을 잃었어. 라는 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새로운 선택권을 바라본다. 인데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은 하지만 우리 관계는 이미 차가 퍼져서 천안에 있는 상태잖아. 서울로 갈 수가 없잖아. 고치려고 하는 의지도 없잖아. 우리는 관계라는 건데 철저하게 내가 혼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라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있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게 헬프미 카드기도 하거든요. 나를 도와줘 라는 의미인데 일단은 금전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에너지적으로 바꿔서 표현해보자면 내 마음 안에서 더 이상 이 관계에 대해서 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대편이 이렇게 꺼냅니다. 다시 잘해보고 싶어해요. 여러분이 지금요, 제 느낌적으로는 이 관계에 지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요. 상대편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관계가 정말 소중했던 관계는 맞는데 멈춰져 있다는 것도 알아요. 천안에 차가 퍼져서. 그런데 이 차를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차가 돼버렸구나 라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차에 추억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차를 여전히 사랑합니다. 다시 잘해보고 싶은가 봐요. 이게 이미 두 분이 어느 정도 끝이 났고 연락이 되고 있지 않고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별이 된 게 한 1년 정도 전이고 두 분은 지금 현재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상대편 쪽에서는 아직까지 이 관계를 놓을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꺼냈나 봐요. 솔직히요, 다 나와 있는 카드들 중에 여러 가지 감정들을 표현하는 카드들이 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사랑의 카드, 상대편에서 꺼냈습니다. 여러분이 꺼낸 게 아니에요. 상대편이 꺼냈어요. 나이트 스워드의 역방향입니다. 자, 일단은 방향성으로 볼게요. 상대편은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그림의 방향이, 이 칼의 방향이 상대편에서 여러분 쪽으로 향하고 있죠.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됐다면 여러분이 상대편에게 무엇인가 말을 전달한다예요. 방향성으로 볼 때는 상대편이 여러분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전달할 것이다 도 가능한데 지금 얘는 역방향이잖아요. 엄연하게 따지면.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대화 자체를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가게 될 것 같고, 지금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의 두 개의 지팡이가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분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든지 새로운 곳에 가서 일을 하든지 우리나라를 떠나 외국으로 나가서 뭐 일을 하게 된다든지 뭐든 간에 이분을 제외한 무엇인가 옵션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대화가 없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나가게 돼버리면은 이 관계는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끝나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열려 있다라고 꺼낸 건 상대편이에요. 여러분 쪽에서는 단 한 장도 이 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너무나 정체되어 있고 되돌리기도 힘들고, 지금 둘 다 여러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요, 타워의 역방향, 에이스 스워드의 역방향, 이별이라고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락을 안 하고 있는 것이지 이별인 것 같진 않아요. 우리 이별된 거야, 오늘부터 이별이니까 우리 뭐 다른 커플들처럼 뭐 구차하게 뭐 그런 거 할까? 뭐 선물 줬던 거 다시 돌려받고 이런 거 할까? 그럼 그 돌려받은 그날을 1일로 하자. 이별의 1일로. 그래서 그런 걸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순간 연락 안 하고 그냥 흐지부지해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방향성으로 본다면 상대편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든지 혹은 연락을 하지 않고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끝날지, 흐지부지하게 끝날 확률이 조금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언더라인 볼게요. 언더라인은요, 데블이 있네요. 데블이 있어요. 자, 데블은 밑에는 페이지 컵이 있습니다. 제 느낌적으로는요, 여러분, 데블은 보통 어떤 누군가 한 명이 더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그 상황으로 볼 때는 여러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새롭게 만나실 분이 있고 이제 이분하고는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은 염소 자리를 의미하죠. 단순하게 별자리로 볼 때는 염소 자리를 의미하는데, 데블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집착 같은 겁니다. 이걸 그냥 에너지로 본다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I am sorry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이 상태마저도 데블의 에너지인 거죠.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두 분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게 끌리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어떤 누군가 한 명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 쪽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두 개의 지팡이를 꺼내서 그래요. 지금 이분 말고요, 여러분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새롭게 나타난 사람이랑 새로운 커플이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은 퍼진 자동차니까. 그런데 이별을 완벽하게 말해서 확실하게 종결 짓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지금. 자, 메시지 카드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대편이 연락이 올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게 I am sorry라고 이야기를 하는 카드잖아요. 자, 여러분 이분에게 무슨 말을 해줄지 봅시다. This love is crazy. 이 사랑은 정말 날 미치게 만들어.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crazy가 있고요, 나쁜 의미의 crazy가 있는데, 이건 두 가지를 다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나를 너무 미치게 만들어. 힘들게도 하지만 이 사랑을 또 이 사랑만한 사랑이 없어. 그런 의미죠, 따지고 보면. 나는 당신의 키스를 갈망하고 있어. 어떻게 보면 이 데블이요, 진짜 이분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집착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제가 표현력이 짧아서 그런데
끊어낼 수 없는 강렬함을 의미하는 게 데블의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느끼기엔 이분이 정말 멋지고 괜찮고 이런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금전적인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여러분은 이분하고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별을 통보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 앞에는 뭔가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자, 상대편 보겠습니다. 상대편. I am blocked. 지금 요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분이. Wheel Fortune. 난 있잖아. 막혀버렸어. 마음에 어떤 찌꺼기 같은 게 있어서 숨도 잘 쉬어지지 않고, 그래. 답답해. 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흐르고 있지 않아. 라는 의미죠. The heat between us is intense. 우리 둘 사이에 뜨거운 열기는 정말 짜릿했지. 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 분이 혹시 우리 흔히 말하는 잠자리가 정말 잘 맞았나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좀 의미 자체가 데블과 맞춰볼 때는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우리 흔히 말해서 이제 잠자리는 되게 잘 맞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맞지 않아서 그냥 흐지부지하게 놓은 거다, 이런 느낌으로도 보여지긴 하거든요. 근데 서로를 상당히 강렬하게 원해요. 저는 이 블락됐다는 이 말도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이었다면 블락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꺼낸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상대편 쪽에서 여러분하고 잘해보고 싶다라는 건데, 여러분은 지금요, 뭔지 모르겠는데 이분하고 끝낼 것도 아니면서 이분을 계속 피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카드 한 장 열고 마무리할게요. 자, 어떤 카드가 나올까요? 자, 블랙문 릴리스입니다. 그렇군요. 할 말이 아주 많은 카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덱에서 가장 할 말이 많은 카드입니다. 블랙문 릴리스는요, 별은 아니고요. 달이 이렇게 공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전 궤도에서 가장 어두운 위치로 갈 때가 있거든요. 그 위치가 블랙문 릴리스입니다. 어둡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다크를 의미해요. 자, 그런데 블랙문 릴리스는 뭐 하는 사람이냐? 릴리스는 원래 아담의 첫 번째 와이프였어요. 그런데 이 릴리스가 결혼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아담이 잠자리에 들어라 라고 한 거죠. 부부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릴리스는 아담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마을에서는 이제 소문이 돈 거예요. 어떻게 아담에게 자신의 몸을 주지 않을 수 있냐라는 거죠. 결혼해서 와이프가 됐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라고 해서 릴리스가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디론가 가게 돼요. 한이 맺히게 됩니다. 아무튼 자신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과 가장 여성적인 무엇인가를 통해서 남성들을 유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온 남성들을 해치기 시작합니다. 죽이기 시작해요. 약간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한 같은 게 맺혀 있는 그런 에너지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좀 깊게 포함되어 있는 것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자신의 비밀 같은 겁니다. 치부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뭐가 됐든 이 블랙 릴리스가 갖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비밀이에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두 분 사이에 이 에너지가 남아있는 거라면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 뭔가 상당히 딥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가 긍정적인 에너지가 아니잖아요. 어떤 상태로든 간에 이게 올바르게 가고 있다라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에서 정리가 되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정리가 거의 됐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보 타로인데 뭐 어때요? 두 분이요. 성적인 관계로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그러면 안 되는 분들인가 봐요. 성적으로 엮이면 안 되는 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느 누군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블랙 릴리스까지 나와 있다면 지금 이것은 상당히 비밀스럽게 만나오고 있는 두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고 있는 것은 끝내지도 않을 거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요. 사랑이 있어요, 이 안에.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성적인 것 이상으로는 사랑으로 발전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 여러분은 이 사람에 대한 완벽한 무엇인가를 끊어내야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요. 이쪽에서 에이스컵을 꺼냈잖아요. 그 말을 이 지금 현재 상황에 블랙 릴리스에 맞춰본다면 여러분이 마음을 주려고 하지 않는데 이쪽에서 여러분에게 고백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골치 아파지겠죠. 참 데브라고 블랙 릴리스라니요. 여러분 이렇게 끝내면요. 이 리딩이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 우리 천사의 조언 하나만 더 꺼내고 마무리합시다.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나 딥한 어른들의 사랑 이야기라서 결론은 뭐냐면요. 성적인 욕구 같은 것 때문에 시작이 됐는데 그게 사랑으로 오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지금 러브 라이프가 나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사랑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과 사랑을 하든 다른 사람과 사랑을 하든 이렇게도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대편이라는 사람과 비밀적으로 지금 블랙문 릴리스가 나와서 그래요. 이분 말고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분과 혹시 성적인 관계로만 만나고자 했다. 그래서 비밀리에 만나왔는데 이분이 여러분에게 사랑의 감정이 생기는 것을 보고 여러분이 연락을 끊었는데 그러면은 우리 이제 더 이상 만나지 맙시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상황에 애매하게 지금 놔두고 있는 거라면 여러분이 지금 사랑이 불충분하다는 그 사랑 있잖아요. 원래 하고 있는 그 사랑을 이 사람 말고 그 사랑을 정리를 하든지 이 사람을 받든지 뭐든지 여러분 안에서 사랑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게 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외로워서예요. 아니 사람 다 외롭다고 이렇게 하나요? 그럴 수 있죠. 그게 사람입니다.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 데블과 블랙문 릴리스가 나왔다면 이것은 중독입니다. 그리고 놔줘야 될 부분입니다. 놔주거나 결정을 내려야 될 부분은 확실하게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너무 딥했어. 죄송해요. 이렇게 계속 진행되면 이 어느 누군가의 사랑 이야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딥하네. 오랜만에 너무 딥해서 깜짝 놀랐어요. 자,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올 것이고 멤버십 가입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럽이었습니다. Stop.